이번 시간에는 캐디안 3D 명령 편집하기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편집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총 9개의 툴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9개의 툴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이란 객체를 정확한 기본점을 정하여 이동시키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두 개의 박스를 저는 나란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편집하기에 이동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이동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왼쪽 하단에 있는 박스를 오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왼쪽 박스를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만들어줘야겠죠. 노란색으로 선택이 완료된 상태의 박스를 완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기본점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점이란 이동할 객체의 기준을 정해주는 점으로 박스의 오른쪽 하단 끝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점을 선택하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상점 선택은 이동할 위치에 클릭하게 되면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할 박스의 왼쪽 하단 끝점을 클릭하게 되면 나란히 동일한 위치에 박스가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동 명령 툴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기에 복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툴이란 객체의 복사본을 만들어 원하는 만큼 복제하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박스 하나를 저는 여러 개로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편집하기에 복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복사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박스를 복사하기 위해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에 완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점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복사의 기준이 되는 기본점을 앞면에서 오른쪽 아래에 끝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상점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상점은 제가 옮기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할 때마다 박스가 복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만큼 복제가 되었다고 하면은 완료를 클릭하여 복사 명령을 낳아주시면 끝입니다. 이만 복사 명령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의 회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을 클릭하게 되면 회전, 축회전 두 개의 툴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회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이란 중심점을 기준으로 객체를 회전시키는 기능으로 앞에 보이는 박스를 저는 원하는 위치로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편집하기에 회전에 회전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회전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회전할 객체로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전할 중심점 선택이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회전할 중심점으로 윗면의 왼쪽 하단 끝점을 기준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참조점 선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조점으로 이 박스의 오른쪽 하단 끝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참조점 선택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원하는 위치를 클릭으로 선택해 주거나 각도를 입력하여 원하는 위치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위치는 수직 방향의 위쪽 90도이기 때문에 이 90도 방향이 맞다면 클릭하여 회전 명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회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회전이란 점 두 개를 지정하여 만든 축을 기준으로 객체를 회전시키는 기능입니다. 앞서 똑같이 박스를 제가 원하는 위치로 축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집하기에 회전에 축회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회전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회전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회전할 객체로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을 만들어 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 명령으로 회전축의 시작점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3차원 화면을 크게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차원 화면에서 회전축의 시작점 왼쪽 아래 끝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전축의 끝점으로 오른쪽 아래 끝점을 클릭하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조점으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왼쪽에 있는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조점으로 왼쪽 하단 끝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여 각도를 입력하거나 클릭으로 원하는 위치로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축회전 명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의 축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척을 클릭하게 되면 세 가지 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처음으로 3차원 축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축척이란 객체의 원점을 지정하여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박스를 저는 확대 또는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편집하기의 축척에 3차원 축척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축척 적용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축척 대상으로 먼저 그려놓은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이란 크기 변형의 기준점이 될 것을 의미하며 그 원점으로 윗면에 박스의 중심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참조점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조점으로 오른쪽 모서리의 중간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릭 또는 배열값을 조정하여 확대 또는 축소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클릭으로 2배의 값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차원 축적을 사용하여 X, Y, Z 세 가지 방향으로 2배의 값이 일정하게 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의 축척, 축척의 2차원 축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축척이란 객체의 원점을 지정하여 두 방향의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앞서 배웠던 3차원 축척은 X, Y, Z축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윗면, 앞면, 오른쪽 면에 해당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편집하기의 축척, 축척의 2차원 축척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축척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축척 적용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확대 축소 대상으로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크기 변형의 기준점이 될 원점으로 윗면에 박스 가운데 중심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참조점을 선택하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참조점으로 오른쪽 모서리의 중간점, 중간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참조점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은 클릭 또는 왼쪽에 보이시는 배율의 배율값을 입력하여 확대 축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배율값을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위치하여 배율값 2가 됐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여 2차원 축척 명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봤던 것과 달리
밑면에 해당하는 X, Y축 두 방향으로만 확대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의 축척의 1차원 축척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축척이란 객체의 원점을 지정하여 한 방향의 크기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앞서 배웠던 3차원 축척과 2차원 축척은 세 가지 방향, 두 가지 방향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했다면 1차원 축척은 제가 지정하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확대 축소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해 편집하기의 축척의 1차원 축척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축척 적용할 객체 선택이라고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확대 축소의 대상으로 박스를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크기 변형의 기준점이 될 원점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그 원점으로 윗면에서 박스의 중심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척 방향 선택으로 저는 오른쪽 모서리의 중간점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원하는 만큼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객체 표시창 왼쪽에 있는 배율에서 배율 값을 조절하여 확대 축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우스로 확대 축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배율 값이 2가 되었다고 하면 클릭을 하여 확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대 축소를 했던 것과는 달리 제가 지정한 X축의 방향으로만 확대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집하기의 반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툴이란 점 두 개를 지정하여 만든 축을 기준으로 객체를 반사시키는 기능입니다. 화면에는 곰돌이의 얼굴 반쪽만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반사 툴을 사용하여 곰돌이의 얼굴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시키기 위해 편집하기 반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를 클릭하게 되면 왼쪽 상단에 반사할 객체 선택이라고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반사할 객체로 곰돌이의 귀, 눈썹, 눈, 코, 입을 선택하여 노란색으로 만들어준 뒤 완료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작점을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그 시작점으로 곰돌이의 가운데 기준이 되는 위쪽 4분점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점으로 수직 아랫방향으로 어느 위치든 클릭해주면 곰돌이의 반대쪽 얼굴이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사를 사용하여 동물의 눈, 코, 입, 귀를 완성하였습니다.